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945년 조지 오웰 작품인 동물농장이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이 왜 꾸준히 판매되는 스테디셀러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코난 책읽코입니다. 영국 출신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본명은 에릭 아스 블레어이며 1903년 인도에서 영국 관리의 백인 아들로 태어나 유년 시절 사립학교에 입학해 처음으로 상류 계급과 하류 계급 간의 심한 차별을 경험한 그는 졸업 후 진학을 포기하고 미얀마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오웰은 자신이 가진 인종적, 사회적 특권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노동계급의 삶과 고통에 관심을 가졌고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이나 위건부두로 가는 길에서 자신이 백인이자 중산층 출신이라는 착각 속에서 계급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곧 식민지 억압과 통치에 대한 반발심에 유럽으로 돌아와서 파리 빈민가와 런던의 불황자 생활을 체험하며 나중에는 러시아 혁명과 스탈린의 배신을 풍자한 정치 우화 동물 농장으로 소설화하여 명성을 얻은 후 결핵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84라는 대작을 집필하였습니다. 집필할 당시 병세가 심각했지만 집필에 몰두하며 건강을 희생하여 1950년 런던에서 46세로 운명을 거두었습니다. 지금부터 동물 농장에 대해 읽고 제 생각을 더한 요약을 바로 시작합니다. 농장의 동물들은 인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꿈꾸었습니다. 인간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먹이를 받으며 노동을 강요당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그들 스스로가 농장을 운영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는 혁명의 시작이었고 동물들의 희망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혁명의 불씨를 당긴 것은 돼지 메이저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는 동물들에게 인간이야말로 모든 불평등과 착취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인간을 몰아낸다면 모든 동물이 평등해지는 이상적인 사회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그의 사상은 스노볼과 나폴레옹이라는 두 돼지에 의해 계승되었습니다. 이들은 동물주의라는 이념을 세우고 모든 동물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인간 주인을 몰아내고 동물들이 스스로 농장을 운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초기에는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는 듯 보였습니다.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동물들에게 법을 제정하고 모든 동물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는 단순한 구호가 동물들에게 각인되었고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노동에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면서 스노볼과 나폴레옹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개들을 이용해 스노볼을 농장에서 추방하고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이후 농장의 운영 방식은 점점 변화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토론을 금지하고 자신과 측근 돼지들만이 농장을 운영하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동물들이 처음 합의했던 원칙들은 점차 변질되었으며 돼지들은 점점 인간과 닮아갔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거래를 하고 침대에서 잠을 자며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합리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의심했던 동물들도 나폴레옹의 선정과 강압적인 통치 아래 서서히 순응하게 되었습니다. 혁명의 상징이었던 풍차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권력 유지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스노볼이 제안했던 풍차 건설이 나폴레옹에 의해 채택되었지만 동물들의 피와 땀으로 지어진 풍차는 그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동은 더욱 가혹해졌고 돼지들은 그들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풍차를 이용했습니다. 스노볼이 모든 문제의 원흉으로 지목되었고 반대자들은 숙청되었으며 동물들은 점점 무력해졌습니다. 결국 돼지들은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 발로 걷기 시작했고 인간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셨습니다. 농장의 동물들은 창문 너머에서 돼지와 인간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혁명은 완전히 실패한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억압이 자리 잡은 것일까? 동물농장은 단순한 우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속성과 혁명의 아이러니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작품입니다. 처음에는 평등을 외쳤던 지도자들이 결국 권력에 취해 억압자가 되어가는 과정은 역사의 여러 사례와도 유사합니다. 혁명의 목적이 아무리 고귀해도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집중이 이루어지면 필연적으로 부패가 발생합니다. 동물들이 겪은 고통은 단순한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반복되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진정한 평등과 자유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경계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동물농장은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생각을 더해 우리가 처해 있는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는 본래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종종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은 공공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사적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부패와 기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정치권을 바라보면 많은 이들이 공직을 자신의 사유물처럼 취급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선거 기간에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외치지만 정작 당선되고 나면 국민보다 자신의 자리와 당파적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이들은 책임을 회피하며 거짓말을 일삼고 심지어 법과 도덕까지 무시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면서도 언론과 여론을 조작하여 자신들이 마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기만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쁜 정치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국민을 우습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온갖 감언이설로 표를 구걸하지만 막상 권력을 쥐고 나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민생 문제는 뒷전으로 미뤄지고 부정부패와 특권의식은 더욱 심화됩니다.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기업과 결탁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법의 테두리를 교묘히 피해가는 방식으로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해 거짓 뉴스와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며 진실을 가리는 데 집중합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유권자들이 그들의 속임수에 계속해서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끼며 투표를 포기하거나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만을 보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관심과 체념은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뿐입니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강하게 비판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정치인들의 기만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어떤 발언을 하며 실제로 국민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치인을 선출하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미 선출된 이들이 부정부패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직하고 능력 있는 정치인들이 설 자리를 잃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결국 정치는 국민의 것입니다. 나쁜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쥐고 흔드는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비판하고 참여하며 변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가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정치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권력이 지속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동물 농장이 보여주듯 감시와 참여 없이는 권력은 쉽게 부패하고 처음의 이상은 점점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관심을 버리고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정치의 변화는 우리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침묵하면 결국 누가 우리의 삶을 대신 결정할까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코난 책 읽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